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오는 10일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게 됐습니다. 황교안 대표 등 최고위원회 결정에 따라 나 원내대표의 임기 연장이 불발된 건데요. 의원총회에서 결정할 일을 황 대표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당내에서 나왔습니다. 한국당의 원내사령탑이 교체되면 패스트트랙 관련 여야 협상에도 변화가 생길지 궁금합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오전에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습니다. 정치와 호장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 두 분과 함께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김정재 의원님께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원래는 이제 10일 날 임기가 끝나고 총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위임할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많았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실제로 그저께였나요? 어제였나요? 의원총회에다가 이 안건을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네. 최고위원회에서 그게 불발이 됐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됩니까? 가장 큰 변수는 네. 새롭게 다음 차기에 원내대표를 원하시는 분들이 출마 선언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은 다음에 그 출마하실 분이 안 계시면 네. 지금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나경원 대표께서 그 연장에 대해서 의총에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런데 이제 지금 어저께 어제 아침에 강석호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어요. 의원님께서 또 출마 선언을 하시는 바람에 그러면은 당헌 당규에 대한 해석을 그 나경원 대표께서는 내가 유임을 할지 안 할지 재신임을 의원들께 물어보자라고 말씀을 그렇게 당헌 당규를 해석을 하셨고요. 네네. 그다음에 강석호 의원님은 내가 출마를 할 경우는 재신임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다. 네. 그냥 출마하는 사람들끼리 만약에 나경원 대표님께서 다시 하고 싶으면 같이 경쟁을 하시면 된다라는 주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제 당헌 당규를 놓고 좀 해석이 좀 달라서요. 어제 최고위에서 그 긴급 최고위를 열어서 네. 나경원 의원 입장을 좀 듣고 또 당헌 당규에 대한 해석을 좀 해서 이번 같은 경우는 재신임을 묻지 않고 원래 임기가 1년인데 새롭게 또 원하시는 분이 그 원내대표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건 선거를 해야 된다라고 결정을 하신 거죠. 예. 나경원 원내대표도 그 부분은 좀 그 수긍을 부분에 하신 것 대해서 같습니다. 어저께 이제 수긍을 하셨고요. 오늘 의총에서도 이제 공식적으로 수긍을 하셔서 네. 이제 10일까지 임기가 만료가 되고 다시 원내대표 선거를 저희가 하게 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의총에서 나경원 원내대표 자기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나경원 총회에서는 임기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의 발걸음은 여기서 멈춥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와 자유한국당 승리를 위한 그 어떠한 소명과 책무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사실 어저께 좀 당이 좀 시끄럽긴 했습니다. 그래서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에도 좀 오늘 오전이었나요? 큰 소리가 좀 나왔었던 것 같고, 이게 황 대표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문제냐, 이걸 해석하는 게 당헌 당규의 의원총회에서 결정하는 걸로 돼 있는데 왜 최고위원회에서 이 결정을 하느냐는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강병원 의원께서 보시기에 여기 불협화음이 지금 생겼던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 제가 보기에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어쨌든 의원총회에서 재신임 여부를 묻겠다. 네. 연장을 묻겠다고 얘기를 했고 또 한국당은 또 긴급 의총을 또 소집을 해가지고 당신 나오지 마라고 정리해버린 것 아닙니까? 네. 아마 오늘 의총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의총에서 나의 재신임을 묻겠다 그랬으면 한국당은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근데 저 자리에서 저렇게 나의 길은 여기서 끝났지만 뭐 당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본인이 정리했기 때문에 네네. 예, 좀 조용히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그 원내 대표인 나경원 의원과 원외 당 대표인 황교안 대표 간에 미묘한 어쨌든 이렇게 신경전이 있었던 거는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또 황교안 대표가 이 단식 투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좀 이렇게 황당한 참 들어주기 힘든 요구 조건을 걸었었는데요. 황교안 대표의 단식이 정말 이렇게 좀 그 지지층들에게 상당히 이렇게 좀 빛을 많이 받고 박수를 받을 때쯤 되니까 나경원 원내대표도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정말 모든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는 투쟁 방식을 선택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이렇게 열심히 단식하면서 투쟁을 해가지고 뭔가 좀 지지층들의 결집력을 이렇게 끌어올렸는데 네. 나경원 원내대표가 199건 모든 민생 법안에 대해서 심지어 한국당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법안까지도 필리버스터를 신청을 함으로써 국회를 마비 상태로 만들어서 황 대표가 나름대로 단식까지 하면서 끌어올렸던 이 지지층 결집을 한순간에 또 국민들의 욕먹는 분위기로 만들어버렸거든요. 네. 우리 일각에서는 어쨌든 이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대표 간에 이런 대권 싸움에 대한 미묘한 신경전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걸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이 표출된 거라고 보고요. 솔직히 원내대표의 그 재신임 여부, 연장 여부는 네. 이 당대표나 원내대표 지도부들 간에 물밑에서 조용히 정리할 문제이지 이렇게 공개적으로 재신임 묻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당대표가 긴급 최고위를 소집해가지고 못 나온다고 정리를 하고 이렇게 뭐 시끄럽게 당을 불상사납게 만들 사안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서는 이렇게 원외 당대표와 원내대표 간의 미묘한 어쨌든 당의 주도권 대권 주자로서의 발돋움하기 위한 싸움들이 이렇게 겉으로 표출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 내에서는 원래 이제 그 임기 연장이 될 거라고 예상하는 분들이 많았습니까? 그리고 이게 원래 의총에 갔으면 좀 팽팽하게 붙을 만한 사안이었습니까? 어땠습니까? 분위기는요? 지금 당내 분위기는 사실 어제까지는 후보자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제가 3일이었나요? 3일이고 이제 10일 날 이제 선거 그렇죠. 일주일 임기 정도 만료기 남은 때문에 거죠. 일주일밖에 남지 않아서 통상은 이제 원내대표 선거가 있다 그러면 한 한두 달 전부터 후보자들이 물밑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게요. 보이는데 너무 이제 조용해가지고 너무 조용하고 알 수도 진행되는 거 아닌가 없었고 그랬어요, 이래서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고 지금 선거 패스트트랙 법안, 선거법, 공수처법을 저희가 지금 막아야 되는 상황이고 네. 지금 뭐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나경원 대표가 지난 1년간 정말 사활을 걸고 네. 야당으로서 야당 원내 사령탑으로서 투쟁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상당수는 원내대표 후보자가 없는 상황에서는 그냥 나 대표님이 내년 4월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여론도 있었고요. 네. 있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저께 갑자기 이제 강스코 의원님이 나오시니까 어제 같은 그런 당은 당규를 두고 해석이 나왔고 나 대표님께서도 아침 회의를 하시면서 그렇다면 내가 재신임을 묻고 만약 재신임해주지 않는다면은 선거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랬었는데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대해서 해석에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지금 이 문제를 뭐 나황 간의 뭐 대권 투쟁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저희가 대권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나라가 살림도 엉망이고 뭐 외교도 엉망이고 지금 나라가 엉망진창이고 네. 그야말로 저기 문재인 정권은 공수처법이라는 허울 좋은 지금 나만의 검찰, 네. 소위 말하면 검찰 수사를 자기 마음대로 검찰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공수처를 만들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려고 그러고 그걸 통과시키려고 그러니까 정의당이 원하는 선거법을 내줘야 되고 그래서 지금 맞디를 해서 이렇게 이런 지금 정말 얼토당토 않는 이런 헌정사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지금 나 대표님과 황 대표님이 지금 같이 함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번 같은 경우에 그 당은 당규 해석을 두고 그 황 대표님의 해석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당이 얼마든지 그 비판을 서로 할 수도 있고요. 저는 건강한 민주적인 정당이라는 반증이라고 보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뭐 모든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 단식 투쟁이라고 그랬는데요. 뭐 그거는 해석이 다를 수 그건 있습니다. 다르고요. 그 아무 이유도 없다 그랬는데 다시 한번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쥐소미아 종료고요. 그다음에 공수처법 철회입니다. 그리고 선거법 철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루어졌고 지금 2개가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네. 국민들께서 왜 저렇게 100여 명의 국회의원이 똘똘 뭉쳐서 저렇게 다 같이 여당, 정부 여당이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 저렇게 극렬하게 저항을 할까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필리버스터에 대해서는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필리버스터가 국회를 마비시켰다고 그랬는데 지난 1월부터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서 네. 제발 민식이법하고 민생법안부터 먼저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 투쟁을 하더라도 하자고 벌써 제안을 한 지가 금요일 오후부터 제안을 해서요. 토요일, 일요일도 지금 정식으로 제안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처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다라고 지금 협박과 겁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나오면 다시 또 강병원 의원께서 대답을 그럼요. 하셔야 근데 되는데.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네. 필리버스터는 불법이 아닙니다. 야당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인 저항 수단입니다. 네.
그래서 이 알겠습니다.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그거 빨리 패스트트랙 그냥 협의 관련해서 얘기할 때 다시 한번 그, 반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저는 뭐 다른 얘기인데요. 네. 저는 최근에 보면은 그 황교안 대표가 단식 투쟁 끝나고 와서 전격적으로 단행한 게 무엇이냐면은요. 그 당직자들 일괄 다 사표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네. 받자마자 바로 또 중요한 사람들을 임명을 했습니다. 네. 결국 보면은 좀 잘린 사람은 김세연 여의도 연구소 연구소 원장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저는 만약에 이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사이에 불화가 없이 두 분이 호흡이 잘 맞았다 그러면은 어쨌든 두 분이 최근에 여당과 정부를 상대로 주장했던 내용은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네. 선거법 철회하고 또 검경 수사권 조정안도 철회하고 공수처 철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근데 최근에 친황 체제를 구축하려고 하는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같이 가야 될 사람이라 그러면은 그렇게 긴급 최고위를 통해 가지고 임기 연장 안 된다라고 해석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왜냐라 그러면은 결국 원내대표라는 거는 의원들이 모이는 황교안 대표는 낄 수가 없죠. 의원들이 모이는 의총에서 결정하는 게 일반적이고 그게 당헌 당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급 최고위를 열고 당헌 당규를 해석해서 나경원 원내대표를 잘랐다는 것은 결국 친황 체제를 구축하는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걸림돌이 됐다는 것이죠. 최근에 다시 있었던 한번, 당직 예, 교체하고 지금 어제 오늘 이루어지고 있는 원내대표 교체 이게 다 연결돼 있다는 게 지금 그렇습니다. 강병원 의원 주장이신데 여기에 대해서 당직 교체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가 오늘 아침에 발언한 게 있습니다. 이거 한번 들어보시고 거기에 대한 분석들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당직에 대한 일괄 사퇴와 또 일부 당직자에 대한 임명이 있었습니다. 국민들의 명령은 우리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기득권을 내려놓고 더 치열하게 좌파 정권 장기 집권 음모에 맞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내려놓고 총선 승리를 위해서 새롭게 출발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까 강병원 의원께서 얘기하셨습니다만 이게 친황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어떤 일련의 수순들 아니냐 하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35명이 사퇴를 했는데 일괄 사표를 냈는데 교체된 건 6명밖에 없었고 그리고 뭐 총선 기획단 이렇게 빼면은 실제로 날아간 거는 김세현 원장밖에 없지 않느냐. 지난번에 지도부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었던 그런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날아갔는데 제가 뭐 날아가셨군요. 존재감이 없나 봅니다. 저도 날아갔습니다. 근데 저는 아까 그 말한 냉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단식 이후에 와서 정말 읍참마속하는 그런 심정으로 모든 걸 내려놓겠다. 그래서 그 지금 비서실장님하고 저희들도 다 같이 우리도 다 같이 당직을 반납하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김세현 원장님이 거기 한 분이 계셨다고 해서 이것이 친황 체제를 구축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지난번 그 인선을 했을 때도 그때도 뉴스가 모두 헤드라인이 친황 체제 구축이다 그랬습니다. 친박 친황 체제 구축이라 그랬거든요. 그때 김세현 원장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인선을 하더라도 친박이다 친황 체제라는 말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당내 구성이 그렇습니다. 당내 구성이 그때 그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그때 공천을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번박으로 비춰지고요. 20대 총선의 결과일 제 뿐이다. 결과입니다. 그리고 친황이라는 게 뭐 이해찬 대표 계시면 다 친이해찬 아닙니까? 그래서 당대표가 오시면 모든 의원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당을 위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만이 네. 지금 이런 소수의 의원들 100여 명의 의원 가지고 그나마 독주하는 민주당을 우리가 막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사무총장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사무총장 네, 그다음에 박완수 의원이 여연 됐죠. 연구 예. 근데 초선의 박완수 의원님이 됐어요. 네. 그 우리 초선 중에 가장 존경받는 의원님이세요. 그야말로 흑수저 중에 흑수저고 뭐 제가 가까이서 저도 가까이서 오랫동안 뵀습니다만 저도 강추입니다. 강추고 어떠한 경우에도 올곧은 말, 원칙에 어긋나는 말, 원칙 지켜가면서 할 말 다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정말 굉장히 힘든 뭐 중학교, 고등학교밖에 못 나오고 대학교도 몇 년 또 직장 다니다가 가신 그야말로 흑수저신데 자수성가하신 자수성가뿐만 네. 아니라 또 창원시장도 오래 하셨고 이래서 저는 충분히 일을 잘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우리 초선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그 초선을 대표하는 그런 의원이세요. 근데 박완수 사무총장에 대해서도 박완수 사무총장이 그야말로 친황 아니냐. 황교안 대표가 당선될 때 대표로 선출이 됐을 때
4인방 중에 한 명 아니었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제가 좀 그 의견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아마 그 박완수 사무총장이 그 2009년에 창원시장을 하셨을 거예요. 네. 그때 창원지검장이 황교안 의원이 검사였습니다. 저는 아마 그때부터 인연을 시장. 예, 그러니까 박완수 시장 시절에 네. 창원지검장이 황교안 지검장이었습니다. 그때 인연이 시작됐다. 그때부터 인연이 네. 시작됐고요. 제가 봐서는 이렇게 쇄신이라고 하면은 이 여기에 뭐 젊음이 등장하고 뭔가 그렇게 새로운 인물들로 좀 판가리가 되어야 되는데 네. 전혀 그런 거는 없습니다. 오늘 김영우 삼선 의원도 불출마 선언을 했더라고요. 네,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세현 삼선 의원께서도 불출마를 했었는데 이 두 분이 다 불출마를 하면서 한국당 스스로에게 던졌던 얘기는 무엇이었습니까? 김세현 원장 같은 경우는 역사에 우리가 민폐가 되고 있다. 좀비 정당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도부에 대해서 책임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우리 김영우 의원도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오늘 불출마 선언을 했거든요. 모든 그 의원들의 불만, 얘기하지 못하고 있는 불만은 이 지도부에 대한 지도부가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국회를 운영하고 보십시오. 이 국회의원 한국당 108명 중에 60명이 지금 곧 재판받게 생겼어요.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다 국회 선진화법 위반해가지고요. 60명이 다 재판받게 생겨서 덜덜덜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의원을 해서 국회에 들어왔는데 한 거라고는 단식하는 거, 삭발하는 거, 장외투쟁하는 거, 죄대가 끌러다니는 것밖에 없어요. 정말 강경일변도의 지도부를 만나가지고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제대로 된 협상력 한번 발휘해보지 못하고 자기들이 만들어낸 법조차도 반대 토론을 해야 되는 황당한 상황에 본인들이 처하게 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의 뜻있는 의원들이 불출마 선언하면서 지도부 책임론을 묻고 있는 것인데 지도부 책임론을 묻기는커녕 오히려 황교안 대표 중심 체제를 더욱 공고화하는 나경원도 잘라내고 여의도 연구소 원장도 잘라내는 이런 체제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주변에는 친황과 그리고 영남과 관료들을 주변에 똘똘 뭉치게 한 것입니다. 저는 과연 이런 모습이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야 우리 황교안 대표가 단식 끝내고 돌아오더니 정말 한국당을 정말 회신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일까요? 저는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보지 않고 오히려 정말 이건 친황 체제를 구축하는 거고 오히려 정말 그 총선과 그 이후까지 철저하게 황교안 대표를 보위 옹호할 수 있는 친위대를 구축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건 뭐 해석이야. 예, 제가 네, 보니까 야당에서 우리 보는 거랑 저기 여당에서 보는 거랑 다를 수 우리 있겠습니다. 강병원 의원님이 저희 은평구의 행운식당 둘째 아들인가요? 첫째 아들입니까? 그 둘째 아들인가 뭐 첫째 아들인데 제가 보니까 네. 저희 당 영입 한 5순위쯤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당내에 대해서 상황을 거의 소설 너무 잘 쓰듯이 알고 너무 계셔서. 너무 잘 알고 너무 소설 쓰듯이 하니까 제가 지금 정선 정말 기획단으로 웃음밖에 어떻게 안 나오는데 다음에 저희 당에 좀 오셔가지고 안에 상황을 좀 정확하게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경원 대표를 잘라낸 게 아니고요. 임기가 다 됐습니다. 임기가 다 됐고 임기가 다 된 것에 대해서 또 선언을 했고요. 또 나경원 대표도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원내대표 선거에 이제 앞으로가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이제. 중요하고 또 만약에 나 대표님이 정말 다시 한번 더 하고 싶다 그러면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잘라냈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 당이 네. 다 아시겠지만 처음에 한국당이 적폐 정당으로 몰리면서 정말 힘들게 20대 국회를 시작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런데 억울한 면이 많았죠. 잘못한 것도 있지만 억울한 것도 많았습니다. 왜? 그 적폐몰이를 해서 시작한 이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공정과 정의롭고 투명했냐 이거예요. 다들 아실 겁니다. 이 정부가 들어와서 하루도 멀고 하고 수많은 사건이 터졌습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터졌죠. 그죠? 그다음 김경수 킹크랩 댓글 조작 사건. 박근혜 정부 때를 능가하는 그런 댓글 조작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안희정 미투 사건으로 전 나라를 다 뒤집어 놨습니다. 페미니즘이 그때부터 등장했죠. 아무튼 새로운 역사를 많이 썼습니다. 이재명 이번에 지금 1심에서도 지금 벌써 날아가는 상황 아닙니까? 그다음 조국 사태 아주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국민들은. 이제 끝내고 이제는 제발 민생에 좀 천착해서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나 보다 할 줄 알았는데 더 큰 사건이 터진 겁니다. 선거 공작, 선거 개입,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다음에 유재수 자기들 측근이 청와대 측근이라고 해서 지금 이 감찰을 하다가 중간에 청와대가 그만둬라 하명했습니다. 그래서 감찰 중간에 지금 중단된 이런 사건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네, 아직은 의혹의 사건이니까요. 지금 의혹인데 이런 너무 사건 좀 과하게 단정적으로 이런 말씀하시는 것 사건이 같습니다. 계속해서 터지면서 검찰이 청와대에서 겨냥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수처법 만들어서 저 검찰
좀 손발 다 잘라놔야 되겠다. 지금 그래서 지금 공수처법 하려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공수처법은 자, 검찰 1996년부터 검찰, 나왔던 얘기입니다. 검찰 지금 그건 검찰이 못할 때 얘기죠. 지금 검찰 잘하고 있어요. 청와대 칼 겨누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환란 속에서 야당이 가만히 있으면 야당이 아니죠. 그리고 아까 60명 뭐 덜덜덜 떤다고 그랬는데 저도 포함이 되는데요. 네. 덜덜덜덜 안 떱니다. 그리고 민주당에 40명 같이 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봐서는 100명이 지금은 철저하게 100명이 걸려 검찰과 있고요. 한국당이 자. 정말 검은 거래를 하고 있는 아니, 상황입니다. 검은 거래할 그렇기 때문에 만큼은- 떠실 일이 없는 아니, 거죠. 아니 국회에서 그런 검찰하고- 중범죄를 범해놓고도 떨지 않으신단 말입니까? 민주당은 그만큼 그러면요. 검찰을 민주당 믿으시는 40명, 거겠죠. 민주당 40명은요. 저희가 민주당 뭐가 40명은 어떤 죄가 있습니까? 민주당 40명도 똑같이 저희가 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했습니까? 의원을 감금했습니까? 공문서를 파괴했습니까? 국회 의안가를 선거했습니까? 불법 사보임에 그 모든 것을 했던 것은 그 모든 것의 한국당입니다. 원천을 제공한 것이 그 모든 것의 원천을 제공한 이쯤에서 것이 제가 말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아이 먼저냐인데요. 그 알겠습니다.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검찰하고 뭐 검은 거래 이러는데 알겠습니다. 검은 거래를 할 만큼 저희 당이 힘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진행 그래서 협조 좀 해주시죠. 진행. 앞으로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원내대표 그래서 어쨌든 나경원 원내대표 출마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끝났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하셨기 끝났다라고 오늘 때문에 하셨기 일단 때문에. 단락이 된 것 같고요. 네. 어저께 강석호 의원이 출마를 했고 오늘 유기준 의원 출마 선언을 했습니까? 네. 어. 유기준을 오늘 하셨고요. 또 뭐 향후에 더 있을 수도 있을 것 심재철 같습니다. 의원도 하실 거라는 얘기가 그럴- 있는데 그럴 그러면 것 이게 같습니다. 일정이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뭐 다들 훌륭한 의원님이시고 다들 3선, 4선, 5선 의원님들이시기 때문에 이제 뭐 원내 대표 선거는 이제 원내 이제 각 의원님들한테 그러니까 10일 날 선거 임기가 운동을 시작했어요. 종료되면? 네, 그날 투표를 해야죠. 10일 날. 그날이나 그 전후에서는 네네. 할 수 있는 거군요. 아마 10일 날 전후로 10일, 네. 11일 전후로 할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의원이 뭐 원내대표가 되시겠죠. 네. 어쨌든 야. 원내대표가 갈립니다. 네. 이 중요한 건 바뀐다는 거예요, 그죠? 협상이 지금 교착 상태에 있는 것이고 아예 지금 뭐라 그래야 되지? 무산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여야가 상당히 경색 국면인데 원내대표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바뀌면 협상에도 좀 변화가 생길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가 있긴 한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그 협상에 대한 기대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하면서 주장했던 바가 있지 않습니까? 선거법 개정 철회하고 공수처 설치를 포기하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그 원내대표가 이것과 반대되는 적극적인 협상파가 등장하는 걸 어떻게 용인하겠습니까? 저는 일관되게 친황체제를 강력하게 구축하기 위한 일련의 수순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그럼 어저께 강석호 의원이 출마를 하시지 출마의 변이 협상가를 강조를 하셨거든요. 강석호 의원 안 될 거라고 저는 예상하시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될 수가 없고요. 지금 어차피 당대표가 단식까지 하면서 국회의 모든 걸 다 마비를 시켜버린 것 아닙니까? 이미 한국당의 입장은 철저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나경원과 황교안 대표는 서로 무리수 경쟁을 했던 그런 약간은 경쟁자 관계였던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황교안 대표는 본인이 주장했던 이 무리한 주장을 계속해서 이끌어 갈 거고요. 원내대표도 그런 파트너가 온데 자기와는 경쟁 상대가 안 되는 사람을 원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원내대표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지금의 상황에서 협상의 돌파구는 저는 열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합니까 협상? 저는 협상은 전쟁 가이드라인은 이미 중에서도- 황 대표가 그건 맞다 이 말씀이시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협상은 전쟁 중에도 가능하고요. 저희가 강하게 대응하는 것은 뭐 민주당이나 한국당이나 모든 정치하시는 분들이 다 전 똑같다고 봅니다. 그리고 협상이라는 거 지금 그 트럼프가 미국이 지금 5조를 들고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5조를 다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강하게 지금 들고 나와서 하는 건데 저희도 그렇게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모든 것은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협상이라는 건 우리가 극한 대치까지 가갖고도 네. 마지막 순간에도 서로가 문을 열고 일정 정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저희가 협상을 하는 게 그게 정치권이 가져야 할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강병원 의원님 말씀 듣더라도 우리 협상 없어 안 할 거야 지금 이런 태도인데요. 저는 우리 초선만이라도 끊임없이 지도부에 얘기를 해서 끝까지 여야가 선거법이라는 것은 여야가 함께 합의를 해야 된다. 우리가 이걸 만약에 파괴하면 이게 선례가 됩니다. 우리 김정재 그래서- 의원님을 한국당 원내대표로 꼭 모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자유한국당에 최후 통첩을 보냈었죠. 어제 저녁까지 필리버스터 하라라는 요구였는데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보장하라라는 입장에 별다른 후퇴가 없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 오늘 단호한 대처 준비할 것이라면서 실행에 들어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철회하고 민생 입법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로
복귀하라는 우리의 제안에 자유한국당은 끝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수많은 민생, 경제 법안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대책을 지도부 모두가 함께 마련하고 또 단호한 대처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자, 강 의원님, 지금 그 4+1 협의체, 지금 한국당을 제외하고 여야 5당이 모여서 얘기하자라는 건데 이걸 공식 오늘 열자라고 공식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일단은 뭐 4+1은 계속해서 좀 이렇게 가동되어 왔고 네. 틀은 유지해 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1이 대한신당 아니겠습니까? 아직 정식 정당이 안 돼 있어서 그런데요. 일단은 그 과정에서 지금 저희가 패스트트랙을 올리려고 하는 네. 이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거의 단일안이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이 백혈연 안을 기본으로 하고 이 권은희 안에서 넣었던 것이 기소심의위원회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백혈연 안을 기본으로 하고 이 판사와 검사와 경무관급 이상에 대한 경찰에 대한 고위 경찰에 대한 기소권은 이 기소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행사하는 걸로. 그 기소권에 제한을 두는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동의를 했다라는 그렇습니다. 부분이고요. 권은희 안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의원들 서명도 148명을 제가 받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통과시킬 수 있는 의석수를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선거제 개혁에 대해서는요. 일단은 225대 75의 네, 지역과 원안이 있었죠. 비례 아니었던 것이 네. 지금 250대 50까지 왔고요. 네. 우리 그 심상정 대표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네. 지역구를 240과 250으로 하고 비례대표도 그 수준에 맞춰서 하는데 그 연동률만은 50% 미만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 봐서는 네. 거의 250대 52 수준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의석은 조정할 수 있다 충분히. 예, 충분히 저는 그게 그런 좀 정의당 입장인 것 같고요. 어찌됐든 좀 이 기회에 연동형 비례대표자라고 하는 이미 작년 연말에 이건 한국당까지 포함돼서 함께 합의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라는 이 합의 사항을 지킬 수 있게끔 하자. 이거에 대해서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좀 이 부분에 관해서는 좀 이렇게 그 저희가 국회에 이제 상정하기 위한 표결에 들어가기 준비를 척척척 하고 있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필리버스터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려보면은 저희 당의 주장은 그겁니다. 이 민생입법이라고 하는 민생 법안들 여기에는 민식이법도 있고 소부장 특별법도 있고 우리 김정재 의원이 발의한 포환지진 특별법도 있습니다. 이런 법들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철회해서 먼저 통과를 시키자는 겁니다. 이건 민생을 위해서 필요하고 정쟁 법안이 아니고 여야가 이미 다 합의해서 이미 상임위를 통과한 비쟁점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한국당이 우려하는 법은 검경수사권 조정법을 막겠다. 공수처법을 막겠다. 선거제법을 막겠다. 유치원 3법을 막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하루는 본회의를 열어서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 비쟁점 민생법안들 다 통과시키고요. 네. 그 다음날 본회의에서는 이 한국당이 막겠다고 하는 법안들에서 필리버스터를 하시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한국당은 못 받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결국 나경원 원내대표가 했던 말은 뭐냐면요. 선거법을 철회하지 않으면 민식이법도 없다라고 언론들 앞에서 공공연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런 말이 한 것이 없는 것처럼 여당이 필리버스터를 보장 안 해서 민생법안이 통과되지 않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철저하게 상황을 왜곡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 당은 분명히 한국당에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민생법 먼저 통과시키자. 그리고 한국당이 막고자 하는 법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보장하겠다. 이게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아, 그래요? 예,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런데 출연을 하려고 그러면 뉴스를 봐야 돼요, 뉴스. 그러니까 오래된 거를 보면 안 되고 최근에 뉴스를 봐야 돼요.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최근에 수정이 있었다는 최근에 제가 지금 말씀하신 게 아주 오래전 이야기를 하시는데 오래전이 언제입니까? 작년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얘기 드릴게요. 지난 금요일 29일입니다. 29일 날 필리버스터를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고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나경원 대표께서 자, 그럼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한 건 뭐 때문이냐? 딱 하나입니다. 선거법 무조건 상정하는 걸 막고자 하는 겁니다. 왜? 국회의장이 마음만 먹으면은 선거법은 이미 부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표결을 위해서 아무 때나 상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서도 아무 때나 국회의장이 넣을 수 있습니다. 막강한 파워를 지니고 있죠. 그래서 한국당은 적어도 이 선거법이 여야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올리는 걸 막아야겠다. 합법적인 수단을 찾으니까 아무것도 없고 필리버스터 하나뿐인 겁니다. 그래서 필리버스터를 야당으로 걸어놓은 겁니다. 제가 한 번만 정리를 해볼게요. 아까 강병원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다음 선거법을 민생법안을 먼저 아니, 처리하자는 아니, 거였잖아요. 잠깐만.
그거 못 믿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죠.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선거법, 민식이법 이런 얘기 나왔는데 그때까지 민식이법은 올라오지 않은 상태였어요. 자, 그다음에 오후 2시, 3시에 제가 왜냐하면 그날 당번이어서 계속 대표님과 함께 다니고 국회의장을 함께 만났기 때문에 훤히 아는 거죠. 그다음에 오후 5시 30분 뉴스를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민식이법을 먼저 통과를 시키고 민생 법안을 빨리 통과를 시키자. 민생 법안을 통과시키고 5개 필리버스트를 나중에 하는 걸로 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지금도 똑같지만 민주당에서는 필리버스트를 하면은 민생법은 안 한다. 필리버스트를 하면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의장님은 뭐라고 그러셨냐면 원래 5분의 1 재석을 하게 되면 국회를 열어야 됩니다. 국회법에 본회의요. 따라서 네. 본회의를 열어야 되는데 나 안 열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주 일요일 날에도 나경원 대표께서 나오셔서 네. 직접 대국민을 향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민식이법을 포함한 그 민생 법안 빨리 통과시키는 원포인트 회의를 열자. 그리고 그다음 월요일 날 저희 모든 의원들이 다시 모여서 국회 문고리를 잡고 본회의장 앞에서 제발 좀 문 좀 열어서 원포인트 회의 해서 본회의 열어서 민식이법과 민생 법안을 합시다 그랬습니다. 저는 내심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포항지진특별법을 그럼요. 빨리 통과시키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는 그리고 지금 이인영 대표님 하시는 말씀도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 반드시 선거법 통과시켜야 되니까 네. 필리버스트를 지금 일단은 좀 막고 최대한 지연시켜보자는 그런 작전이신 거를 저희도 알고 있고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지금 서로가 다른 벽을 향해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저희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민생 법안을 먼저 통과시키자는 게 저희 그 당의 분명한 입장이고요. 그것도 정 안 되면 원포인트 회의 그것만 열어서 내일이라도 열어가지고 민생 법안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필리버스트를 인정을 해달라 그 말입니다. 제가 봐서는 한국당이 정말 대국민 뉴스를 앞에서는 보세요, 뉴스. 왜곡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뉴스를 한국당은 보세요, 철저하게 우리 국민들 앞에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언론을 상대로. 선거법을 철회하지 않으면 통과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이후에 199개 법안에 대해서 전환권에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놓은 상황 아닙니까? 저 말이 사실이려면은 이거를 먼저 철회를 해야죠. 그러면 우리 여당이 왜 보장을 안 하겠습니까? 민생입법 통과시키자는데 전제가 있는 겁니다. 이 필리버스터 이미 신청해 놓은 것을 철회를 하십시오. 그러면 민생입법을 통과할 수 있는 국회가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신 네. 다른 날에 본회의를 잡아서 원포인트 회의를 먼저 열자니까요. 민생 법안 그러려면 한 번만 철회를 열면 하셔야죠. 되잖아요. 아니 상관없지 않습니까? 뭐가 자, 상관이 열면 없습니까? 포인트 왜, 자, 본회의를 왜 상관이 열었는데 없- 네.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할 수가 안 된다는 없죠. 게 지금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의심인 것 그렇게 같아요. 해서 그다음에 199개 안건을 계속 끌고 자, 가려고 하는 거고요. 민주당은 양쪽다 지금 못 믿고 있는 거죠. 한국당, 전제가 자,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는 이겁니다. 겁니다. 네. 국회의장님께서 공식적으로 나오셔서 자, 선거법은 이번에 안 올리겠다. 원포인트 회의를 먼저 하자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다음 철회를 합니다. 철회를 하고 바로 원포인트 민생법안 회의를 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장님께서는 뭐 한국당 편이 아니시잖아요. 민주당 편이시니까 그거는 적절치 않은 표현 같습니다. 국회의장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옳지 않습니다. 국회의장님과 수많은 회의를 해봤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도 중립적인 국회의장님이시면 본회의를 열었어야 되는 전 제가 겁니다. 봐서는 의장님 본회의를 철저히 열었어야 되는 중립적이고요. 거고요. 한국당의 이 주장 자체가 너무 어거진 겁니다. 지금까지 아니, 민생 법안 법안에 처리하자는 대해서 게 뭐가 199개 어거집니까? 정권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거는 그런 자, 야당이 있었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우리 말씀을 대한민국 드리겠습니다. 국민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정사상. 본인들이 냈던 법안을 반대 토론하겠다고 무제한 토론하겠다고 하는 정당을 보고 있는 아니, 거예요. 이것도 지금 이거를 필리버스터에서 어떻게 정말 정당하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자, 이거는 제가 가장 안타까우신 분 중에 한 분이 또 김정기 의원이실 것 같습니다. 깨알 상식 네. 차원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필리버스트는요, 어떤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민주당이 이거 원조 아닙니까? 얼마나 잘하십니까, 필리버스터. 잘하시잖아요. 민주당이 지난번에 3박 4일인가요? 4박 5일인가요? 테러 방지법과 관련해서 테러 방지법 했고요. 갖고 한번 네. 해보셨잖아요. 그때 정의와 의장은 다 허락해줬습니다. 허가해줬어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의장은 허가를 안 해주는 겁니다. 한국당이 하겠다는데 허가를 안 해주세요. 자, 5분의 1 국회 개의하자 그래서 다 열었던 적 의원님, 있습니까? 잠깐만 저 없습니다. 제가 얘기 좀 하자고요. 한국당이 자, 필리버스터 신청한 걸 너무 지금 무리하게 정말 아니, 의원님, 압박하려고 하는 앵커님, 겁니다. 이제 제 저 옳지 않다고 시간인데, 봅니다. 자, 깨알 시간이 상식 다 얘기하잖아요. 됐어요. 필리버스트는요, 반대 토론만 하는 게 아니고요, 찬성 토론도 하고요, 관련돼서 어떤 발언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 드리고요. 아니, 근데 한 번만 다시 얘기 자기 드리겠습니다. 법안이 통과돼야 되는데 찬성
찬성 토론을 무제한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있죠. 왜 반대 토론을 합니까? 아니 반대건 찬성이건 저는 의견 너무 제시건 간에 어거지가 논거를 아니에요. 피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니 자, 예전에 시간이 다 테러 방지법도 지났는데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께 한마디씩만 듣고 짧게 듣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압수수색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검찰에서 민정수석실 쪽으로 아마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의 입장을 하나씩만 짧게만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강병원 의원님. 일단은 최근에 이제 검찰이 너무 정치적으로 뛰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자살한 사람의 그 휴대전화를 즉시 이렇게 압수수색해 나가는 경우가 일찍이 없었던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검찰 수사관이 자살을 하면서 남겼던 말이 윤석열 총장한테 미안하다고 했고 우리 가족을 배려해달라. 이게 살려달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거는 분명히 별건 수사를 통해서 이 검찰 수사관을 압박했다는 저는 명백한 증거로 보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경찰이 당연히 수사해야 될 핸드폰에 대해서 검찰이 뛰어다가지고 압수수색을 해버렸고 포렌식 과정 참관을 해주겠지만 그 내용을 공유할 수 없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또 본인들의 굉장히 궁지에 몰리니까 청와대 또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 울산 고래고기 환부 사건이 시작된 이 청와대 하명 사건 여부가 처음에는 울산 경찰이 그 김기현 시장 측근과 비서실장을 수사할 때 검찰도 여기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다 받아줬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그 측근 수사할 때는 검찰, 경찰이 함께 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경찰이 하명 수사 받아가지고 정치 개입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압수수색의 주체는 동부지검입니다. 네. 여기는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관련한 수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감찰을 했는데 왜 무마했냐, 왜 네. 정식으로 수사 의뢰 안 하고 끝내버렸냐 하는 부분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보여지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재수 소위 말하는 그때 비위에 대해서 뭐 금품을 수수한 거 이 사건에 대해서 청와대가 감찰을 했지 않습니까? 감찰을 했는데 그때 할 당시에 핸드폰을 포렌식을 한 겁니다. 청와대 그 감찰반이. 그런데 갑자기 수사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유재수는 문재인 대통령 보고 재인이 형이라고 부릅니다. 형 동생까지 이렇게 가까운 사람인데 그러니까 수사하지 마 이랬겠죠. 그랬는데 그 당시에 그 포렌식한 증거 자료가 지금 청와대에 있다고 그때 조사를 했던 그 수사관이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검찰에. 그래서 검찰이 그 원본을 찾기 위해서 지금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당연히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청와대든 어디든지 그 성역 없이 당연히 압수수색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협조해야 이거는 된다. 당연히 해야 되고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 허가를 했기 때문에 이건 합법적인 거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 유재수 이런 사건들이 이번 철저히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길 바라고 청와대가 더 이상 이런 사건에 개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사건건 콩나라 판나라 해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여당 대표 이해찬 대표께서 검찰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런 말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설치되면 안 마무리해 되는 주시죠? 겁니다. 예, 예. 자, 정치와 어정이 오늘 뜨거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